여기 왔다. 여기. 어둠 속에서 유독 빛나는 눈빛. 정막을 깨우는 밤의 무법자. 바로 꽃사슴입니다. 커다란 눈망울에 가녀린 다리. 포식자를 피해 다니는 생태계의 약자로 통합니다. 하지만 거친 바다를 서슴없이 건너는가 하면 땅을 파헤치고 농작물을 짓밟고 다닙니다. 아이고, 저기요, 저. 쳐다보기도 싫어요, 쳐다보기. 그분이 막 사방은 해놨잖아요. 이거 안에는 막 고추 하나 못 해먹어요. 딱 문질러 버리니까 와가지고. 야생에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로 불어나면서 농작물과 묘지 등을 훼손하고 있는 건데요. 밤의 무법자. 귀여운 꽃사슴. 이들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전남 영광에서 백길로 2시간. 서쪽 영해의 경계에 있는 섬 안마도. 말의 안장을 닮았다 하여 안마라는 이름이 붙은 이 섬엔 17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철마다 바다에서 민어와 조기, 꽃게를 잡고 진해가 많이 나기로 유명해 봄이면 진해잡이도 활기를 띱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진해보다 더 유명한 동물, 바로 꽃사슴입니다. 처음엔 가축으로 들여와 버려진 꽃사슴들은 이제 섬을 둘러싼 산과 숲을 모두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터 가위가 있죠? 예. 그 위에 사슴같이 안 보여요? 저거는 뭐 하나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이죠? 예. 그 한 마리 보이고 예. 사람을 경계하고 밤에 주로 활동하는 동물이지만 이 섬에선 대낮에도 민가 근처까지 내려와 풀을 뜯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이 섬에 살고 있는 꽃사슴은 937마리. 섬 주민의 5배가 넘습니다. 타이완 꽃사슴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보통 10여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1년에 한 번,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먹이는 풀과 나뭇잎인데 안마도의 숲은 1000마리에 가까운 꽃사슴의 터전으로는 너무 좁습니다. 꽃사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체 한 마리당 하루에 약 2kg 정도의 먹이가 필요한데 2kg 정도 되면 자기 몸의 부피 정도 되는 먹이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하루 종일 이제 먹이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안마도에도 어둠이 내립니다. 이제 섬의 주인이 꽃사슴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파란 것도 있지만 물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풀 뜯어 먹다가 물 마시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에는 또 풀이 많이 없잖아요. 네. 아까 한두 마리가 논일던 낮과 달리 수십 마리의 사슴떼가 마을 어귀로 내려옵니다. 하늘 위에서 적외선으로 열을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사슴떼가 빨갛게 드러납니다. 바닷가를 제외한 마을의 동쪽과 남쪽, 북쪽에서 서식하던 사슴들이 일제히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7, 8, 9, 10. 얼른 봐도 한 4, 50마리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기만 해도 지금 한 20마리 있어요. 온순해 보이는 꽃사슴이 어둠 속에선 무법자입니다. 엄청 뛰어가지. 저기도 많잖아. 몇십 마리 되겠네. 아무렇지도 않게 도로를 건너더니 낮에 친 그물의 빈틈을 비집고 모내기를 앞둔 논으로 침투합니다. 아, 저 빈틈 있네. 저 빠져나갔네. 글로 많이 다녀갔네. 글로 쏙 빠져나갔네. 이야. 논과 밭으로 들어가 농작물을 뜯어먹는가 하면 민가 바로 옆 텃밭까지 노립니다. 6마리. 최근 5년간 이 섬의 농작물 피해는 1억 6천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그러면 언제까지 있어요? 거의 아침까지 해 뜰 때까지 있죠 이제. 돌아다니죠. 날이 다시 밝았습니다. 주민들은 간밤에 꽃사슴떼가 허물고 간 그물을 고칩니다.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배차했어요 지금.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이 2배로 듭니다. 이렇게 망도 그물도 뜯어먹고 저 익으면 익은 대로 다 잘라먹고 다 후대댕기고 얼마나 황당하겠어. 화가 나도 그만이지. 누가 그렇다 해도 보상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만 이 마늘 같은 것도 다 지네들이 발로 제거해버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손자들이 누구 오면 고구마라도 하나씩 주려고 저러는 고구마도 다 발로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이 김장거리 뭐에 김치거리 다 육지에서 조달해 와야 돼요. 꽃사슴이 헤집은 건 농작물뿐만이 아닙니다. 섬의 생태계는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봄을 맞아 숲이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은 듯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니 웬만한 풀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맘때면 풀이 많이 나이거든요. 근데 없잖아요 지금 거의가. 이제 사슴이 안 먹는 풀은 좀 길잖아 저런 거는. 사슴이 여기는 워낙 노니까 풀이 안 나 풀이. 숲풀이 우거질 계절이지만 흙이 그대로 드러났고 나무는 껍질이 벗겨진 채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가보니까 사실 이 하층 식생은 거의 황폐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먹기 불편한 이 수목의 그런 수피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먹으면서 이제 관목이나 이제 교목류들이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뇨 환자들 이제 뭐 다려 먹고 그냥 군락을 이루던 꾸찌뽕 나무는 사슴의 표적이 되면서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까 고동 잡아가지고 고동 까먹고 바늘처럼 이걸로. 이런 꽃사슴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나뭇가지라든지 줄기를 정말 잘 먹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 초토화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이제 식물도 영향을 받고 그 식물을 먹고 살던 다른 종류의 어떤
다른 종류의 초식 동물들과 그 초식 동물들을 먹고 살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서 살던 그런 동물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사고 저렇게 꽃사슴이 처음부터 안마도에 살았던 건 아닙니다. 1980년대 한 주민이 이웃섬 죽도에 가축으로 들여온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버려진 사슴들이 점차 섬 환경에 적응한 겁니다. 연약해 보이는 꽃사슴의 생존력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먹이가 부족하거나 영역 싸움에서 밀리면 무리를 이끌고 바다를 헤엄쳐 인근 섬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야들이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성만도라고 네. 거기를 건너 다녀요. 헤엄쳐서 네. 수영하는 것도 보신 적 네. 있어요? 네. 잘해요 그렇게? 네, 잘해요. 그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사슴 잡은 분들도 계세요. 경남 창원 진해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 축구장 10개 넓이의 이 섬도 꽃사슴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500m 떨어진 무인도 소쿠리 섬에 사는 꽃사슴이 건너와 농작물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슴 뜯어먹네. 이걸 쇠를 해놓으니까 망정이지 그물을 해놔놓으면 사슴이 요새는 밑을 들어간다. 밑을 머리를 이어가지고 그래야 밑을 들어가가지고 온 밭을 난장발을 치고 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래갖고. 소쿠리 섬에 꽃사슴이 발을 디딘 건 2008년. 당시 진해시가 소쿠리 섬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타이완 꽃사슴 10마리를 들여왔습니다. 꽃사슴으로 유명해지며 지금은 캠핑 명소가 됐습니다. 야영객들에겐 마냥 귀엽기만 하지만 귀엽더라고요. 예쁘고. 진짜 등에 하얀 점박이도 있고. 책에서 봤다가 실제로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꽃사슴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상상 못하고 왔는데 아까 제가 당근을 들고 왔거든요. 꽃사슴이 7마리, 8마리가 한꺼번에 오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60마리) 넘게 늘어난 꽃사슴떼가 시도 때도 없이 오가며 텃밭을 망치는 바람에 우도 주민 50여 가구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 마당에 있는 채소들 싹 다 따져먹고 다 먹고 지금 오이도 새로 사왔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다 따먹고.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과일나무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대파도 그렇고 하도 들어와가지고 이게 딱딱 소리 나면 안 들어올까 싶어서 사다 놓은 거예요. 숲이 울창하던 소쿠리 섬의 생태계도 안마도처럼 위협받는 상황. 창원시는 섬에 울타리를 치고 꽃사슴 수컷을 중성화시키는 등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사슴이 놀던 전설이 한라산을 꿈꾸며 한 독재가가 이렇게 사슴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풀어놨습니다. 한라산에서 뛰놀며 자라게 된 꽃사슴은 한 마리에 100만 원짜리인 대만산 5마리입니다. 30여 년 전 한라산에 방사된 타이완 꽃사슴. 우리 고유종 노루 멸종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루보다 덩치가 크고 먹이 경쟁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같이 만약에 살고 있는 같은 우재류인 고란이나 노루가 있다면 그런 사슴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되겠죠.
왜냐하면 서식지나 먹이 경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같은 종들끼리, 같은 생활사를 공유하는 종들끼리 서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인위적으로 꽃사슴의 개체 수를 줄이는 겁니다. 지난 4월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꽃사슴이 사람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외래종 동물을 사실 데리고 와서 가축화를 하겠다라고 한 시도 자체가 조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다지 그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제 들여올 때는 들여오고 그게 뭔가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그 이후에야 이제 어떤 유해 야생동물로 또 지정을 하고 포획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과 해외에서 동물을 반입할 때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거의 모든 야생동물을 수입하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요. 우리가 허락한 화이트리스트, 백색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그 종만 이제 수입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가 또는 지자체가 입장 차이를 문제의 발전을 하지만 백색 목록에 900여 종에 이르는 동물이 지정될 전망이라 외래종 유입을 막는 효과가 적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종을 지정하는 걸 보면 사전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가 운용될 것이냐 하는 물음이 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자는 거였는데 사실 이렇게 다 굉장히 많은 종을 열어둘 거면 사실상 그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섬의 생태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회복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포획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이제 연차별 단기 포획이 시작이 되면 한 10년 정도 후에는 어느 정도 생태계가 복원이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인간의 욕심과 방심 때문에 애꿎은 꽃사슴만 유해동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처분하는 방식에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물이 겪는 경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포획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물의 고통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문제를 일으킨 것도, 이제 해결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 인간에 맞춰가지고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꿔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태계의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실 어떤 인식의 전환이죠. 우리가 조금의 불편을 좀 감수하면서 다른 생물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시연이 어떤가요? 시연이 잘했는데 펜이 안 돼요? 어떻게 보냐고 이거 거리를 누르고 이거 누르면 보여요. 플러스 버튼 있을 거예요. 크롬
친구의 도움도 받습니다. 중증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시원이. 그렇지. 1시, 2시, 3시까지.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따로 수업을 듣습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서로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뭔가 조금 말은 잘 못하지만 친절한 친구예요. 활발하고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하는 그 규칙 같은 걸 어기지 않는 친구. 장애는 다름이고 불편함일 뿐 배움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것. 우리의 학교 모두 함께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등교 준비로 분주한 아침. 중증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지유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아, 오늘 기분 어때? 오늘 잘 지낼 수 있겠어? 특수학교에 다녔던 지유는 올해 중학생이 되면서 일반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도착한 학교. 가자, 출발. 그런데 지유가 교실로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지유야, 교실에 가야 선생님이랑 놀지. 응. 선생님까지 설득에 나섰습니다. 지유야, 가자. 다리 빼고. 교실로 들어가기까지 50여 분. 지유는 왜 학교에 가기 싫은 걸까요? 특수학교에서는 수준에 맞춰 진행되는 다양한 수업과 야외 활동을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는 그 교실에 들어가기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결국 지유는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홀로 수업을 듣습니다. 체육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시대요. 예체능 수업이라도 같이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중학교에 와서는 자폐 학생의 특징인 도전 행동, 이른바 문제 행동도 더 심해졌습니다. 불안도도 많이 심해지고 그런 공격 행동도 나오고 그래서 약을 거의 한 2배 정도로 이번에 입학하면서 더 늘렸어요. 지원한 특수학교에 모두 떨어져 일반 학교에 온 거지만 주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학에 원서 쓰듯이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입학해서 다니게 됐는데 부모 욕심에 뭐 일반 애들이랑 같이 보내고 싶어서 보내서 피해준다. 근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 최근 10년 새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18%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32% 넘게 급증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소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뭐 ADHD 학생들이나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중에 또 심각한 행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로 의뢰가 되는 거죠.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25%만 특수학교를 다닐 뿐 나머지 학생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며 수업을 받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이른바 통합교육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반 학교에서 중증 장애 학생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교육 현장에선 말합니다. 정책적으로는 통합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통합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학급의 증가 속도에 비하면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확실히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29곳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대신 단기간에 쉽게 늘릴 수 있는 일반 학교 특수학급 설치를 독려했고 그 결과 특수학급은 4,300개 넘게 늘었습니다. 덩달아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급증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 특수학교보다 일단 일반 학교 내에 정말 교실 한두 개만 있으면 그 특수학급 교육이 되니까 통합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거야. 라는 어떤 인식이나 어떤 합의 없이 지원 없이 너무 그냥 빨리 그 교육 수혜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2023년 웹툰 작가 주우민 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담당 특수교사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담당 특수교사가 수업 시간 아이에게 싫어 죽겠다 같은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논란 끝에 1심에선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선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는 이 정도면 용인될 수 있다. 가해 교사에게도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마저 학대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학부모와 교사의 대리전 양상을 띈 법정 공방은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에 대한 혐오로까지 번졌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듣던 주 씨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돌발 행동을 하며 시작됐습니다. 학교 측은 주 씨 아들을 특수학급으로 보내는 이른바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거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적인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특수학급으로 이제 보내시는 방식을 택하시는데 특수학급의 설치 목적은 통합학급에서 학생들이 또래들과 같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같은 분리 조치는 통합교육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특수교사의 부담만 키울 뿐이라고 교육 현장에서는 말합니다. 아이 문제 행동 발생했으면 특수학급 있는 시간 늘려야지. 뭘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한다고. 교육청에다 뭘 요청을 하느냐. 다른 학교 구성원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니까 오전에 모든 게 특수교사의 책임이고. 관련법은 학교장을 책임자로 팀을 꾸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맞춘 개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선 가장 핵심이 개별화 교육 계획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정 서류 수준에서 이렇게 그냥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안타깝다. 제도는 되어져 있으나 사실 현실에서는 이 그 개별화 교육 지원 팀에서의 그 팀 접근이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던 특수교사를 만났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 자폐 학생의 등교 거부. 아이가 좀 많이 흥분한 상황이었고 때리거나 물기도 했고. 교육적 판단에 따라 혼자 학생을 지도한 게 화근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를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냐.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똑같았어요.
법원은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과 3년간 취업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의 중징계 처분도 이어졌습니다.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교사에 대해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정식 재판에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장애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미안했어요. 아이와 분리돼야 하니까 병가를 쓰고 휴직을 하고 그게 아니면 직위해제가 되고. 주호민 씨 아들이 다녔던 학교도 재판 기간 기간제 특수교사가 7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민원과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한 겁니다. 제도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한 사건의 95%는 불기소나 불입건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학생의 도전 행동을 통제하고 지도해야 하는 특수교사들. 여전히 학대 논란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한 설문에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맞아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이 88%를 넘었습니다. 위험성을 동반한 돌발 행동은 굉장히 일반적인데요. 이거를 제지할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다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손발이 묶인 채로 아이를 지도하라고 요구받고 있는 형국이에요. 차도로 뛰어든 남학생.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납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생이 벌인 난동에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적 능력이 낮은 경계성 지적장애 학생으로 특수교육 대상이지만 일반 학급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학생 역시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수학급에는 오지 않지만 일반 학급에서 전일, 하루 종일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있거든요. 일반 학급에서도 지원이 충분치 않고 특수학급에서도 지금 지원이 충분치 않은 학생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학급 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닌 조금 더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에서의 지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은 전체 학생의 2% 정도입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을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것이지 등록장애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학습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점점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늘어나야 하고요. 국립특수교육원은 2050년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이 5.26%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특수학급당 법적 정원과 교사 배치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학생만 늘어나는 건 사실 지금의 특수교육의 아비규환을 그냥 확대하는 것일 뿐이에요.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통합교육은 학교 공동체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아닌 물리적인 통합교육이다.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거는 이제 공동체의 몫이 아니라 어떤 교사 개인의 몫으로 생각하고 미뤄왔기 때문에 통합교육이 항상 실패해왔다고 저는 거기에 가장 큰 패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교육 선진국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 우선 특수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 예산의 20%로 4% 정도인 우리와 비교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교사들의 협력입니다.
교육이 효과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수교사 한두 명이 도맡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부터 특수교사, 학부모, 관련 전문자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전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접근 방식도 분리가 아닌 실질적 행동 개선이 우선입니다.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학생의 상태를 관찰해 정보를 공유하고 팀으로 협력해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해가며 계획을 수정해 나갑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폭넓게 진단에 지원합니다. 언어적, 학습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조기에 평가해 특수교육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합니다. 조기에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학생에게 맞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 자폐를 갖고 있는 시원이에게 학교는 어떤 곳일까? 말이 서툴지만 친구들과 지내기엔 문제가 안 됩니다. 가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지만 모두가 이해하고 기다려줍니다. 이제 괜찮아. 도전 행동의 횟수나 정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그리고 부모가 서로 신뢰하며 협력한 덕분입니다. 근데 시연이가 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예민해하고 1학년 때를 비교해보면 지금 되게 발전한 거긴 해요.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그쵸? 네, 오늘도 그래도 금방 진정됐어요. 느리지만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수! 물수! 이거는? 이거 기억하고 있었네? 이거는? 그 학교에서 또래들의 언어와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그냥 정확한 단어들을 들으면서 아이가 정말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아이를 지도합니다. 화날 때 으악 이렇게 화내지 않고 숨을 한번 크게 하나, 둘, 셋 쉬고 천천히 할 수 있어?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모두를 위한 학교. 이제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을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함께 하지는 않는 통합교육, 그냥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의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